취업 필수 반도체 패키지의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반도체 패키지 제품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 및 도입입니다. 3강에서 학습할 내용은 다양한 반도체 패키지를 살펴보는 것이며 학습의 목표는 메모리 반도체 패키지에 대해 학습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에 대해서도 학습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가 결합이 된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도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도입과 질문입니다. 강의 질문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는 앞선 강의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은 했을 텐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과연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지 조금 더 상세히 여러분들이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가 따로따로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패키징을 통해서 하나로 혹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기사들을 또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기사를 첫 번째 거를 살펴보면은 메모리도 비메모리도 핵심은 패키징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그래도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옆에 또 기사를 살펴본다면 로직 칩과 메모리 칩 4개를 하나로 묶은 아이큐브4를 개발하였다. 삼성전자에서 패키지 기술로 TSMC 따라잡기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묶은 차세대 패키지 기술을 우리나라의 기업들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사를 통해서 패키징을 통해서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패키지 제품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구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D램, 낸드, 그리고 HBM, 고성능 메모리이죠. 이러한 반도체 패키지들을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라고 지칭을 하고요. 아래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만든 GDDR6, 그리고 낸드, 그리고 HBM 등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메모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비메모리라고 저희가 일컬을 수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제품들은 AP, CPU, GPU, 그리고 이미지 센서 등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러한 엑시노스,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그런 GPU 등을 지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마치 비유를 해보자면 비메모리는 두뇌로,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몸의 구성 요소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명령, 논리, 연산, 그리고 제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기억의 기능을 수행을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에 주로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인 GPU나 우리가 CPU 혹은 AP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비메모리 반도체들은 명령, 논리, 연산, 그리고 제어를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치자면 어떠한 머리, 두뇌의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몸의 구성 요소 중에서도 기억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전자기기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몸의 구성 요소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기억의 기능은 임시적으로 진행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D램과 그리고 USB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임시적으로 하거나 영구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러한 반도체 소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패키지에 우리가 이해를 조금 더 해볼 텐데요.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임시적으로 기억을 저장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기억을 저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 패키지에서 임시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기억할 수 있는 반도체 패키지를 우리가 휘발성
메모리 반도체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휘발성이라는 단어를 이제 왜 사용을 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데이터의 저장을 위해 전기 공급이 필요한 반도체 패키지를 우리가 휘발성 메모리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휘발성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공급이 될 경우에만 임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컴퓨터를 생각을 해본다면 어떠한 임시적으로 데이터가 D램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순간적으로 전기가 끊어져 버리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D램에 저장이 되어 있던 그런 정보들이 컴퓨터가 어떠한 갑작스럽게 다운이 되거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전기를 꺼버렸을 때 메모리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데이터들이 날아가는 경우들을 이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의 공급이 없다면은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는 혹은 기억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메모리를 우리가 휘발성 메모리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로 이제 부를 수가 있을 텐데요. 비메모리 반도체와 동의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반도체 패키지 제품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의 동의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는 AP, CPU, GPU 그리고 이제 이미지 센서 등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비메모리 반도체를 우리가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시스템 반도체 혹은 로직 혹은 파운드리 반도체로 명칭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운드리라는 단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라든지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신 적이 많을 텐데요. 파운드리라는 것은 반도체 설계 업체가 의뢰한 반도체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것을 원래 의미하지만 이러한 위탁 생산 반도체의 종류는 대부분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메모리 반도체도 우리가 위탁을 해서 생산을 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대부분 복잡한 비메모리 반도체가 어떠한 설계를 진행하는 업체에서 패브리케이션을 진행을 하는 업체의 위탁으로 생산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파운드리라고 지칭을 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일컫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로직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 반도체는 거의 동일한 동의어로 사용이 되는 단어들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의 4대 기능과 그리고 CPU, AP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4대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산, 제어, 해석, 그리고 이제 기억의 어떠한 기능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CPU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CPU는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반도체 부품이죠. CPU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의 약어이고요. 컴퓨터, 노트북에서 4대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AP,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들어가는 AP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이제 약자인데요. 이러한 스마트폰, 태블릿, IT 기기에서 연산, 제어, 해석 및 기억의 4대 기능을 수행을 하는 반도체 패키지를 우리가 AP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CPU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인텔이 존재하고요. AP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존재하지만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P와 CPU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GPU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것을 수행을 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GPU는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부르고요. 그래픽카드에서 이제 연산을 처리하는 반도체를 우리가 GPU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CPU가 존재하고 그래픽카드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CPU 단독으로 복잡한 그래픽들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그래픽 카드가 등장하게 되었죠. 결론적으로 이제 점점 더
화질이 좋은 영상들 4K, 8K 혹은 게임들도 3D와 같은 그런 복잡한 게임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CPU 단독으로는 그러한 그래픽들을 도저히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고, 이 그래픽 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두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도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두뇌의 역할을 하는 4대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가 우리가 GPU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림을 살펴본다면 이렇게 그래픽 카드에서 가운데에 존재하는 반도체 패키지가 GPU예요. 그리고 옆에 존재하는 이 D램들이 또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미지 센서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 이미지 센서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 혹은 CIS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미지 센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영상을 정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센서의 특이한 점은 이미지 센서는 4대 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를 우리가 구분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는 다 비메모리 반도체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영역이 AP, CPU, GPU,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 센서 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한다면 주로 그러한 반도체 패키지들에 대해서 지칭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정에 따른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 제품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가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공정에 따라서 이 반도체 패키지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본딩과 TSB 기술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에 적용되는 패키징 공정입니다. 물론 와이어 본딩은 컨벤셔널 패키징이고 TSB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이지만 각각의 이제 공정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플립칩과 WLP 그리고 PLP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에 주로 적용이 되는 패키지 공정입니다. 그렇다면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를 결합하는 패키징 공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단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그림을 좀 살펴보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전 강의에서 살펴보았지만 와이어 본딩, 그리고 TSB 기술, 플립칩, 그리고 WLP, PLP 이렇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메모리 쪽 사이드와 그리고 비메모리 사이드를 우리가 결합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학습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의 결합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패키지 온 패키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패키지 온 패키지 혹은 POP 줄여서 우리가 영어로 POP 패키지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러한 패키지 온 패키지는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결합하는 대표적인 공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OP 패키징을 통해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를 결합하게 되고 그리고 성능 향상과 사이즈의 소형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림을 살펴보신다면 이 그림이 지금 POP 패키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메모리가 상단에 존재하고 하단에 AP가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단의 패키지와 하단의 패키지가 이제 결합이 되었고 상단의 메모리와 하단의 비메모리가 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살펴보신다면 패키지의 위에 패키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패키지 온 패키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키지 온 패키지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 위에 메모리 패키지와 하단의 비메모리 패키지의 중간에 초록색 층이 하나 더 존재하는 걸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초록색 층을 우리가 인터포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패키지 온 패키지가 모든 제품이 인터포저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포저를 활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패키지 온 패키지 공정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인터포저는 PCB 기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든 AP 반도체든 하단의 PCB 기판을 사용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PCB 기판을 사용을 한 다음에 하단의 패키지와 상단의 패키지가 정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층을 우리가 인터포저 층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터포저는 어떠한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인터포저는 패키지와 패키지를 결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플립챗 패키지의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정기적 인출이 우리가 아랫방향인 걸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 다운 방식이고요. 상단의 와이어 본딩 메모리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업 방식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인출이 되기 위해서는 위쪽으로 정기적 인출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았을 때 패키지와 이제 패키지가 결론적으로는 다 솔더볼을 통해서 이제 연결이 하단으로 정기적 인출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 두 개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인터포저라는 층이 존재를 하지 않으면은 상단의 패키지에 우리가 전기를 제대로 공급을 해줄 수가 없고 하단의 패키지와 상단의 패키지가 서로 상호 간의 어떤 결합을 정기적으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터포저를 활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인터포저 기판의 종류를 살펴본다면 가장 대표적인 건 PCB 프린티드 서큐트 보드, 인쇄 회로 기판이지만 실리콘, 유리, 그리고 유기 고분자를 활용을 해서 인터포저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PCB 인터포저의 그림을 옆에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인터포저 위에 칩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옆에 칩의 그림과 비교를 해본다면 칩만 존재할 때는 옆에 초록색의 이 부분들이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포저가 상단에 패키지를 하나 더 얹게 하기 위해서 옆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기적 배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인터포저만 놓고 바라본 사진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 가운데 하얀색 영역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AP와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패키지를 이 옆쪽에 이 금속 배선에다가 올림으로써 결합을 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인터포저가 활용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리콘 그리고 유리 인터포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하단의 그림이죠. 당연히 PCB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의 색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투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리로 만들어진 인터포저 같은 경우에는 유리이기 때문에 투과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리콘 인터포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투과가 되지만 유리만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PCB 방식이지만 최근에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인터포저도 어떤 시스템인 패키지라든지 그런 어드밴스드 패키지에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인 패키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메모리, 비메모리 패키징의 하나의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시스템인 패키지를 우리가 줄여서 SIP 혹은 2.5D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스템인 패키지는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패키징 기술 중에 하나이고요. 여러 종류의 반도체 패키지를 집합하여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패키징 기술이다. 그래서 패키지 안에 시스템이 구현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시스템 인 패키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인 패키지는 POP보다 많은 종류의 패키지를 혼합하고 하나의 부품 표준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부품 표준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스템인 패키지는 왜 2.5D 패키지라고도 불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시스템인 패키지의 한번 구조를 밑에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보면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그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위쪽에 반도체 패키지들을 살펴본다면 CPU, 메모리, 그리고 RF, DSP라고 되어 있는데 메모리는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패키지이고 CPU는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 그리고 RF, DSP라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입니다. 이러한 여러 개의 반도체 패키지들이 이런 식으로 평면으로 실리콘 혹은 유리 인터포저를 활용을 해서 접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접합이 된 부분이 또 아래쪽에 어떠한 기판에 가서 붙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인 패키지 내부에서도 당연히 CPU와 그리고 이제 메모리 이러한 반도체 패키지들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동시에 패키징이 되는 방식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POP 패키지와의 차이점은 POP 패키지는 이제 위로 쌓는 방식인데 시스템인 패키지는 옆으로 우리가 평면으로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이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2.5D 패키지라고 시스템인 패키지를 부르는가라는 걸 살펴본다면 일단 3D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앞선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종류의 반도체 패키지를 위로 쌓아 올린 경우를 우리가 3D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와이어 본딩 패키지도 위로 적층을 하게 된다면 3D 와이어 본딩 패키지 혹은 3D V낸드 패키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패키지 온 패키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3D 패키지 온 패키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TSV 기술을 활용한 HBM 제품도 위로 쌓아 올리기 때문에 3D HBM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밑에 그림을 살펴보았을 때 HBM, 패키지 온 패키지, 3D 와이어 본딩 이러한 다단 적층이 진행이 된, 즉 반도체 칩들이 위로 쌓아 올려진 경우를 우리가 다 3D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3D 패키지를 또 옆으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TSV, POP처럼 이제 적층을 이렇게 해주는 방식은 무조건 3D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2.5D 패키지라고 시스템인 패키지를 부르는가? 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2.5D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3D 패키지와 단층의 2D 패키지, 즉 단층짜리 패키지를 실리콘 인터포저 혹은 인터포저를 통해 연결을 하기 때문에 3D와 2D가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2.5D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3D와 2D가 위쪽으로 적층이 되어서 쌓이는 방식이 아니라 평면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3과 2를 더한 다음에 그냥 반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2.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2.5D 패키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2.5D 패키지는 일반적으로 그림을 살펴보았을 때 여기 2.5D가 있는데요. 2D와 지금 3D가 이렇게 평면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2D는 다양한 비메모리 반도체가 일반적으로 단층짜리 칩으로 제조가 됩니다. CPU라든지 AP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미지 센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주로 단층짜리로 제조가 되고 그리고 3D로 제조가 된 제품들은 HBM과 같은 고성능의 서버용 메모리 혹은 고성능의 메모리 등이 3D 형태로 이제 많이 적층이 됩니다. 그래서 2.5D 패키지의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2D와 3D가 혼합이 되어 있는 형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2.5D 패키지, 시스템인 패키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고성능의 비메모리 반도체와 그리고 고성능의 어떠한 메모리 반도체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러한 반도체 패키지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5D를 제외하고 2.1D 패키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2.1D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앞에서 2.5D도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었는데 2.1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5D에서는 인터포저를 실리콘 혹은 이제 유리 인터포저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1D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2.1D의 그림을 살펴본다면 2.1D 같은 경우에는 2.5D보다 반도체 패키지들이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띠고 있어요. 2.5D는 조금 더 크고 이제 높은 제품들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2.1D에서는 이러한 반도체 패키지를 연결하는데 활용되는 층이 유기 고분자 인터포저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꺼운 층이 아니라 굉장히 얇은 필름과 같은 그러한 인터포저를 활용을 하고 유기 고분자 인터포저의 경우 복잡한 배선 등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2.5D 패키지만큼의 주목을 사실 받고 있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기술 구현에 더욱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터포저의 층은 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박 단속, 즉 얇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이런 트렌드에 부합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1D 패키지도 점점 주목을 받고 있고 점점 더 발전해 나간다면 앞으로 더욱더 복잡한 형태의 시스템인 패키지가 2.1D 형태로 제조가 될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3강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서는 저희가 메모리, 비메모리, 그리고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제품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었고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와이어 본딩 혹은 TSV 기술이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메모리 반도체인데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AP, CPU 등을 지칭을 하게 되고 연산, 제어, 해석 및 기억의 4대 기능을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립칩 혹은 WLP, PLP 기술을 통해 이제 제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는 패키지 온 패키지 방식 혹은 2.5D 시스템인 패키지 방식 혹은 마지막에 살펴보았었던 2.1D 방식으로 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도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TSMC의 경우에 패키지 온 패키지에서 여러 개의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를 함께 패키징하는 고도화된 패키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살펴본다면 이렇게 지금 패키지 온 패키지인데 하나의 반도체 패키지만 들어간 게 아니라 1, 2, 3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듯이 이러한 POP 기술 안에서도 하나의 반도체가 원래 들어가야 될 자리에 여러 개의 반도체를 밀어넣는 이러한 고도화된 패키지 온 패키지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TSMC가 패키징에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3강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